우리 구독자분께서 간단하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세하게 뜯어보면 너무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만 개를 모으려면 얼마를 사야 되나요? 초보라서 답변 좀 부탁드린다라고 글을 적어주셨고,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리플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기분이 같이 다운되고, 절대로 리플의 가격에 내 기분이 좌우되거나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는 개당 리플 가격 곱하기 1만 개만 하면요, 여기서 필요한 가격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투자 심리 컨트롤 그리고 매수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자동차 관세 발표로 인해 가지고 현재 투자 시장 소폭 하락 중에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은 제자리에서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고, XRP는 소폭 하락 중, 나스닥은 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번 자동차 관세 발표가 추세를 무너뜨리는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등 국면 안에서의 반등 추세는 살아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을 보실 자리입니다. 바닥을 지켜주고 다시 반등하는 라인에서의 분할 매수 타점 자체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요즘엔 코인 시장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요, 안에서는 꽤나 심상치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테더가 유럽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루머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뉴스 한 줄로 끝날 얘기는 아니에요. 테더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전체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는 초대형 이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독자분들께서도 저희 채널 쪽으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테더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 XRP는 괜찮을지, 혹시 도태가 되는 것들은 아닐지. 하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XRP는 도태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이슈가 XRP 리플에게는 반전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상장 폐지설의 핵심은 유럽의 미카 규제입니다.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규제 자체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를 하고, 준비금 구조는 물론이고 투명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보고 체계까지도 모두 갖춰야 되는데요. 여기서 테더는 어떤가요? 오랫동안 감사받지 않았고요, 준비금에 대한 신뢰도는 늘 논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금융당국과 일부 거래소 측에서는 이 상태로는 테더를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진짜로 유럽에서 테더가 상장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테더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거래가 막히면 투자자들은 자산을 빠르게 이동시키려고 할 거고, USDC, 유로 스테이블 코인 혹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정에서 유동성이 왜곡되고 거래 흐름들이 흔들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XRP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바로 이 구간이 XRP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XRP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리플의 ODL 솔루션은 XRP를 활용해가지고 전세계 송금을 처리를 하고요. 이미 수많은 은행들, 금융기관들과 실제 사용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XRP 자체만으로 유동성과 결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몇 개 안 되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리플은 지금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데요, 규제 친화적이고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기반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 RLUSD가 리플 레저 위에서 발행이 됩니다. 즉, 이 생태계가 성장을 하면요, XRP의 실제 사용 수요도 자동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구조인 거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기대감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더리움과 USDC가 보여준 구조적인 상승 모델과 유사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되면 해당 플랫폼의 토큰 수요는 네트워크 수수료, 담보, 유동성 공급까지 여러 가지 루트로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테더가 무너지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 채워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리플인 거고, 리플의 중심에는 RLUSD 그리고 XRP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흐름 안에는 상당한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테더의 입지가 흔들리고 규제가 정비되는 이 타이밍에서 XRP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더 상장 폐지 관련 이슈 관련해가지고는요, 공포심을 느낄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산이 구조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잠재력이 있는지, 새롭게 그 부상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XRP는 시장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만 개 정도의 목표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서 수량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SRP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1,000원일 때 시작하신 분들 1,000만 원으로 10,000개를 매수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 1만 개를 살려면은 대략 3,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1,000만 원이라는 자금으로서 리플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굳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고점 추격 매수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돈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 안에서 반드시 효율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리플 좋다고 리플 상승하는 거 보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버리시면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똑같은 가격으로 적은 수량을 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건 오히려 분할 매수로 접근했을 때 1차 매수가 고점에서 추격 매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2차, 3차 분할 매수 타점 때는 시장이 하락하고 흔들릴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1차 매수 시기에 높은 가격에 아쉽게 낮은 수량이 매수 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2, 3차 분할 매수 시기에서 낮은 가격에 많은 수량을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주유소가 두 군데에 불과해요. 20m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한 곳에선 기름이 리터당 1,700원이고 한 곳은 1,600원입니다. 당연히 1,600원인 곳에서 주유를 하겠죠. 이게 한두 번 정도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누적이 되거나 한 방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죠? 기름을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계란을 사더라도 비교라는 걸 통해서 일상에서 습관이 되어 있는데 매매를 할 때는 왜 그냥 일단 사고 보자. 에이 오르겠지. 여기서 오르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그 순간의 감정 판단으로 고점 추격 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1,000만 원으로 리플이 4,900원일 때는요. 대략 2,040개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1,000만 원인데 리플이 3,000원일 때는 3,333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리플 가격이 만약에 8,000원으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4,900원일 때 매수한 사람은 1,632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할 때 3,000원일 때 매수한 사람은 2,666만 4천원의 값어치로 변하게 돼요. 만약에 귀찮고 그냥 본인을 생각하면서 투자하기 싫고 그냥 묻어둘 거고 장기 투자라는 속편한 울타리 속에서 매매를 하신다면요. 고점 추격 매수로 보유하시는 게 맞으실 수도 있어요. 다만 내 소중한 자금이 들어가고 효율을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반드시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리플이 8,000원을 간다라고 해서 8,000원까지 상승했을 때의 본인 시나리오 그리고 대응 전략이라는 걸 반드시 세워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투자의 방향을 설정을 하시되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면만 보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봐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전 영상부터도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좋든 싫든 알트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을 강력하게 매수할 계획을 할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요. 그리고 지금처럼 알트 시장일 때는요. 저희가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리는 내용이지만 알트를 효율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되 내 본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신경 쓰고 긴장하는 이런 단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셨으면요. 항상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순환 매매 시장이라는 장점을 활용을 하시되 흐름에 맞는 테마 그리고 단기 목표가를 찾아냈다면 목표가를 미리 걸어두고 여유롭게 보시는 거고요. 수익 실현을 통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1순위입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들을 모아나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급락하거나 리플이 다시 급락 혹은 단기 저점으로 내려올 때까지 현금 비중으로 보유를 하시다가 혹여나라도 2,000원 후반, 3,000원 초반까지 만약에 찾아오게 되면 그때 이 현금 비중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바빠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리플만 가만히 들고 계시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칙 매매를 활용하는 게 100%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단 지금의 시장을 그냥 바라만 보고 허송세월 시간만 흘려나갈 바에는 저라면은 지금 시장 좋으니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하락장 최악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친암호화폐 정책 미국에서도 열심히
암호화폐 코인을 밀어주고 심지어 국내에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밀어주는 황금 시기에 가까운 시장입니다. 절대로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매수를 고점에 매수했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불평불만, 손실 나온 거에 대한 탓만 하고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하락장인 거고 최악의 시장인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장을 분명히 잘 활용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누군가가 1000만 원 손실 보면은 누군가는 1000만 원 수익 보는 게 현재 투자 시장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가능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 시장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한번 오늘은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본인만의 투자 시장의 룰, 그리고 이런 틀을 세우셔가지고 공식을 적용해 나가는 습관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려우시면은 저희가 영상 통해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 통해서 이런 설명드리는 내용들 문의 주시면은 같이 안내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리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